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2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요? 변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변위, displacement. 변위, 그 다음에 속도, velocity, 그 다음에 가속도,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게 어떤 이제 어떤 입자가 이렇게 간다 이게. 이건 이제 2차원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물질이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 시작한 점을 xi라고 하고 요걸 나중에 도착한 점을 xf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것은 여기서 델타 x라고 쓴다. 델타 x는 xf 마이너스 xi야. i. 그래서 여기 첨자를 쓰는데 요거는 파이널, 그 다음에 이니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처음 시작점, 그래서 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도착한 지점에서 처음 시작한 점을 빼주는 게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라고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VI라고 하고 요 지점의 속도를 VF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지점이 속도가 있다, 속도가 있다 하고 VF를 하면 속도 델타 V라는 거는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쭉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가속이 되거나 감속이 됐다 할 때 가속 혹은 감속이 되는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A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속도가 처음의 가속도하고 나중 가속도하고 차이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것도 AF 델타 A 이래 가지고 AI 이렇게 쓰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가속도는 변화가 잘 없어요.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중력 가속도, 뭐 G나 그 다음에 가속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감속을 하거나 할 때도 가속도가 보통 일정한 값이 많습니다. 가속도가 변하는 값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1에서는 잘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가속도 값 A다.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운동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운동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 네 가지가 뭐냐면 XF는 XI에 플러스 델타 V바 T
여기 이제 V 바라는 거는 평균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할 때도 보면 여기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돼 있는데, 요 V 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속도가 처음부터 가속이 됐을 경우나 감속이 됐을 경우는 2분의 VI 플러스 VF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식은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는 거는 VF라는 게 VI의 플러스 A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F라는 거는 XI의 그 다음에 VIT의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이라는 거는 VF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 2A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요걸 이제 운동방정식 1번, 운동방정식 2번, 운동방정식 3번, 운동방정식 4번 이렇게 우리가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네 가지 식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일반 입자가 이동할 때 전부 이 방정식을 다 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전자가 이동할 때 뭐 이런 그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를 다 굉장히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내가 이제 한 가지 까먹었던 게 뭐냐면 요걸 정의를 했는데, V라는 속도 이제 요거 이제 변이는 정의를 했고, 속도를 정의를 안 했네요. 그래서 속도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쭉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도가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놈이 델타 X분의 델타 F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써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변형을 시켜보면 XF라는 거는 XI의 플러스 V 델타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때는 V 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대. 그래서 요게 지금 1번식하고 1번식이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걸로 우리 정의를 한번 해보자. 가속도는 요거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요 델타 T분의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변화시켜 보게 되면 속도, 나중 속도라는 거는 처음 속도에다가 플러스 A 델타 T 이렇게. 그래서 요게 델타가 지금 붙어 있는 거하고 요 T하고 다른데, 요 식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요 T라는 게 시간 간격이에요. 델타 T 개념이다. 하나의 일정한 시간을 두는 게 아니고 델타 T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걸 요 식에서 한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식이 나왔는데, 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고, 자, 지금 세 번째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식은, 자, 원래 XF라는 게 XI의 플러스 V바 T 이렇게 되죠. V바 T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 XI 플러스 요게 V바니까 두 개의 평균 값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VI
플러스 VF 그 다음에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XI의 플러스 2분의 VI가 이렇고 VF는 좀 요식에 의해서 VF는 VI 플러스 AT 그 다음에 T가 여기 하나 더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써보면 XI 플러스 요 VI 두 개니까 요 2로 나눠주게 되면 VI의 T 플러스 요게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F라는 거는 요게 3식이 삼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델타 X라는 게 델타 T분의 실수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요게 VF-VI는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지금 한번 보면 이 식에서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저거를 이제 T로 정리를 해보면 T라는 게 저 이제 그러면 요 델타 T죠. T라는 게 A분의 VF VI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유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요게 지금 잠깐만요. 딴식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이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요렇게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요 식이 지금 요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지금 2분의 VI 플러스 VF라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델타 T라는 게 A분의 VF-V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델타 T 대신에 집어넣으면 VF-VI 그 다음에 여기에 A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VF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VI 제곱은
2a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식이 된다. 사식. 그래서 그래서 요 1, 2, 3, 4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고, 이게 사실상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이야기할 때 좌표축, 어떤 한 공간에 점이 있다 이러면은, 점이 있으면 이걸 좌표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공간에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칠판에 사용하는 거는 평면밖에 안 되니까 이걸 원점으로 기준을 생각을 하면, 요게 y, 요게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앞으로 t 나오는 거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x, y, g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직교 좌표계다. 직교 좌표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요건 영어로 이제 카티션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직교 좌표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X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와 같은 식을 사용을 했는데, Y축으로 움직이면 여기 X 대신에 Y를 집어주면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여기다 딱 손을 들었다가 딱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지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요걸 Y축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YF는 YI에 플러스 V바 T. 그 다음에 VF는 VI 마이너스 GT.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수직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수직에서 떨어지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발생되는 거죠. 입자가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서 A를 마이너스 G로 바꿔서 집어주면 됩니다. X를 Y. 그 세 번째 식은 YF는 YI에 플러스 VI 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그 다음에 VF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이게 2A 델타 Y. 조금 실수가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G 델타 Y 이렇게 써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네 가지 식을 써서 요거는 X축, 요거는 Y축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쓰는 게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